앞 시간에 만든 예제에서 조금 응용해서 그러면 스쿼시, 스트레치, 더미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요 계층 구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미 하나 만들게요. 링크를 좀 다 끊어 볼게요. 요거 무브 선택해서 요 더미 링크 끊고 이 더미 링크 끊었어요. 이 더미는 뭐죠? 상하로 움직이는 더미입니다. 이름 바꿉시다. 더미 01이 아니고 상하 더미인데 상하. 그다음에 얘는 덤인데 좌우. 얘는 덤인데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우리 스쿼시 스트레치를 하긴 하겠지만 스쿼시를 하겠지만 그냥 스케일 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덤이 3개를 만들었어. 그럼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되죠? 일단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될 애니메이션이 가장 처음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보통 옆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제일 처음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일 애니메이션 일어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움직여야 될, 가장 처음에 만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거 넣으시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가 어긋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상하를 조금 뺄게요. 그리고 요거 스케일 있죠? 스케일을 센터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스케일을 활용해서 조금 줄일게요. 이거 단축키 안 먹으시는 분들은 한영키 한번 누르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한글을 써가지고 단축키 W 누를 때 안 먹거든요. 한영키가 먹혀 있으면 단축키가 안 먹거든요. 한글 모드이기 때문에 영문 모드에서 단축키를 쓰셔야 됩니다. 맞춥시다. 쫙하게는 안 맞춰도 조금 맞춥시다. 그래서 얼라인 써서 요거는 지금 스케일이에요. 얼라인 써서 센터에 맞추면 되겠죠. 스케일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좌우입니다. 좌우. 좌우니까 왜 묶여 있어? 링크 끊을게요. 좌우니까 얘를 잡아서 좌우니까 그냥 가운데만 맞추면 되겠죠? 라인에서 Y축, Y축인데 X축, X축 센터. 그다음에 얘는 상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밑에가 맞춰줘야 됩니다. 얼라인해서 Y축으로 민 맞추고 옆으로는 뭐 딱히 밑으로만 움직일 거니까 됐죠? 얘 움직이면 이제 링크 걸어야지. 얘 움직이면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할까? 만들어 놓고 합시다. 링크 걸고 만들어도 되고 더미들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고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더미들을 만들어 놓고 해봅시다. 어떻게 얘를 밑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라인에서 Y축으로 맞췄습니다. 뭐야? 약간 만들어져 있는 건가? 만들어져 있는 거네. 그냥 썼구나. 지우고 다시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거 제가 썼구나. 오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다시 만드신 분들은 이거 만드세요. 내려와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다음 얘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안 움직이네? 뭐가 날라갔나? 어떻게 켜고 이렇게 보낼게요.
됐죠? 굿. 그 다음에 얘는 스쿼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에 가서 스쿼시 애니메이션 주고 위치가 이거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토키 켜서 20프레임 스쿼시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주고 좋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 봅시다. 여기에서 스케일 쪽으로 링크 되죠? 그 다음에 스케일에서 안 됐다. 미안합니다. 좌우가 제일 처음이라 그랬죠? 스페어에서 좌우로 주고 좌우에서 스케일로 주고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스케일에서 상하로 스케일 애니메이션은 지금 다 안 만들었어요. 스케일 애니메이션은 요만큼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원래 있는 값이 19플랜까지 이렇게 오는 거 당겨주시고 지금은 더미로 따로따로 만들었으니까 키 당기기도 훨씬 부드럽죠. 아까는 뭐 무브 포지션 키를 1프레임으로 뭐 좀 당겨 놓고 아니면 커브 에디트 들어가서 1프레임 당겨 놓고 뭐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더미는 스케일에 대해서만 있으니까 이렇게 딱 키가 정확하죠. 그리고 이렇게 카피 19프레임에 있는 키를 21프레임으로 카피. 그러면 19프레임에서 19플레임까지 그대로 있다가 20플레임에 작아졌다가 커집니다. 작아지는 게 많이 안 작아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포지션이 틀어져 버렸죠. 이렇게. 포지션 조정은 해줘야 되겠네요. 는 어쩔 수 없겠네요. 온라인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핑퐁. 스케일 애니메이션도 반복을 시켜줘야 되죠. 아이고, 핑퐁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핑퐁은 핑퐁인데 0플레임에 하나 놔둘게요. 하나 놔두고 요거는 지우고 핑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포지션 못 찾아가네. 아까 우리 오토키 안 켜고 움직였나요? 위치가 이상해지네. 떨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Y 포지션 지우고 Z 포지션 문제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거 플로우를 그리고 막 한 게 아니라서 조금 예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움직임이 제 것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냐면 다른 거는 정상이에요. 요거 위아래로 정상입니다. 스케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맞죠? 여기서 이상하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얘를 의심해 봐야지. 얘는 좌우로 그냥 쭉 가는 애입니다.
좌우로 가는 앤데 여기서 더 내려왔다는 소리는 얘가 상하로 움직인 것 같아요. 얘를 커브 에디터에서 열어서 보면 그렇죠. 이상하잖아. 우리가 뭔가 내가 움직인 것 같아 중간에서. 음. 그러니까 막 링크 걸고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옮겼다 하다가 처음에 링크 안 달린 줄 알고 이걸 움직였잖아. 얘를 빼내고 얘를 움직였잖아. 링크 안 달린 줄 알고. 애니메이션이 없는 줄 알고 쟤를 움직였어.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켜고. 처음에 잘못했어. 처음에 요거 세 개, 요거 만들면서 얘 조금 올리고 얘 조금 올리고 할 때 키가 저는 다 안 만들어져 있다 생각하고 생짜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만드는 거라 생각하고 링크를 다시 달았죠. 근데 이게 만들어져 있었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토키 안 켜고 제가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움직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됐죠. 여기서 위치 다시 맞춰야 되겠네. 이건 뭐야? 60에서 이네. 연엄, 연엄, 연엄 다 볼게요. 좌우가 좀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네요. 있는 거 쓰다 보니까 X축으로 X축으로 움직이나? 그런가 봐요. Y축인데? Y축인데 왜 X축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네? 얘가 절대좌표가 X축인가 봐요. 그다음에 스케일은 여기에서 크게 문제없이 일어나는데 포지션 정보 없죠? 포지션 정보 없고 그다음에 상하는 요거만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쓸데없는 거는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로테이트 문제 없고 스케일 문제 없고 근데 뒤로 튀죠? 아, 이것도 제가 아까 흔들었잖아. 그래서 그렇네. 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뒤로 빼버렸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다 잘못했네. 아까 어떻게 됐냐면 더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붙여놨었잖아요. 앞 시간에. 그 상태에서 이번에 새로 한다고 스케일 키 애니메이션 추가할게요. 스케일 더미 추가할게요 하면서 새로 한다고 얘를 이렇게 빼버렸잖아. 근데 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빼버려가지고 이게 흔들리네요. 맞죠? 요 축이 뒤로 넘어가 버리네.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해주려다가 이게 좀 이상하게 됐네.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살아있는 걸로.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더미들이 애니메이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막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다시 만들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시간 나면 복습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또 주려면 이런 식으로 더미를 또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성공 못해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진도를 또 나갈게요. 오늘의 진도라고 하기에는 뭐 세 번째 시간이긴 한데 자, 오늘은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는 파라미터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을 때 50에 50에 한 100 정도 할까요? 150 할까? 그런 오브젝트가 있을 때 우리가 모디파이에서 보면 요거는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패널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물론 요 파라미터들도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요 파라미터들 오토키 켜고 플레임 키 이거 옮기고 얘를 100 이렇게 주면 여기 빨갛게 이렇게 나오면서 키가 먹어요. 움직여 보면 요렇게 저 값이 늘어나는 요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수치값들을 직접 애니메이션 주는 거예요. 파라미터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울게요. 뭐 할 거냐면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 이 박스를 변형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이 좀 있어요. 그거 조금 살펴볼게요. 맥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 저런 명령어가 있구나라고 새롭게 보시면 되고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했던 명령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라는 게 있고요. 밴드는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기준모가 이렇게 기준모로 하는 거는 보조선입니다. 기준모가 이렇게 굽었는데 박스는 안 굽었어요. 요거를 밴드를 실린더에다가 한번 써보면 20에 150 20에 150 똑같은 밴드인데 박스에 밴드 썼어요. 밴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박스에 밴드를 썼다라고 이렇게 위에 쌓이는 형태로 내려갑니다. 밴드에다가 또 다른 명령어들을 쓰면 뭐 예를 들어 뭐 에디터 폴 이런 걸 쓰면 밴드 위에 이렇게 또 쌓이게 돼 있어요. 지울 때는 이 쓰레기통 누르셔야 됩니다. 포토샵처럼 드래그 앤 드롭이 아니고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요 구조 위로 쌓인다라고 해서 스택 구조라고 불러요. 실린더에다가 밴드를 사용하면 굽죠. 근데 요 박스에는 밴드 값을 아무리 줘도 안 굽어요. 디즈모는 분명히 굽어가 있어요. 디즈모는 분명히 굽어가 있는데 얘도 뭐 얘는 뭐 잘 굽어가 있어요. 얘는 디즈모는 굽었는데 박스는 그냥 이렇게 누워져 있는 형태죠. 왜 그러냐면 실린더는 이렇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를 하면 밴드의 기준모 모양대로 이렇게 잘 굽어요. 네, 박스는 마디가 없죠. 그래서 밴드 명령어를 이렇게 굽게 하는 건데 밴드에서 밴드 명령어 자체에는 이 기준모가 이렇게 굽어요. 근데 박스 자체에 마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울어지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박스에다 마디를 주면 돼요. 밴드를 쓸 거면 하이 메뉴로 내려갈게요. 밴드에서 하이 메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이 메뉴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세그먼트들, 랭스 세그먼트 1개, 와이드 세그먼트 1개, 높이 세그먼트, 하이 세그먼트 1개. 요 세그먼트가 마디거든요. 실린더 보시면 하이 세그먼트가 5개죠. 그래서 이게 5마디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상자, 박스에 하이 세그먼트가 1개죠. 요거를 5개로 이렇게 만들면 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디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밴드에서 값을, 앵글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얘도 굽어요. 요 수치 값들을 조정하면 어떻게 해서 플레임 올려 넘겨주시고 앵글 값을 90도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90도 할까요? 90도 합시다. 90도 하고 60에서 마이너스 90 하면 되지. 60에서 제로 갔다가 90에서 굳이 제로 갈 필요는 없겠다. 90에서 마이너스 90, 90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됐죠? 밴드 애니메이션. 밴드는 이쪽에 있는 모디파이에 있는 요 모든 요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애들은 애니메이션에 특화되어 있는 애들이라기보다는 오브젝트들을 변형시켜주기 위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애니메이션에도 파라미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것도 똑같이 50에 50에 150으로 할까요? 150. 실린더는 치울게요. 이번엔 여기입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바로 할게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세그먼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F4번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고 한 번 누르면 세그먼트. 렌더링에는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러면 쉐이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엣지 페이스라고 해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여기 메뉴에서 글자에서 엣지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쉐이딩, 페이스 쉐이딩이 안 보이네. 페이스는 아닌 얘를 빼야 되겠다. 얘는 디폴트 쉐이딩이 맞고요. 여기 엣지 페이스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축키로 F4번. F3번은 요거 빼는 거, 쉐이딩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시면 이번에는 방금 밴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 테이퍼, 테이퍼 여기 있네요. 테이퍼는 어떤 애냐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모아주기도 하고 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앵글 값이 마이너스 1. 딱 모였죠? 피라미드처럼. 어, 근데 요거는 이 테이퍼는 어마운트에서 요렇게 값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커브예요. 커브. 커브를 조정하면 물론 요것도 테이퍼도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어마운트는 마디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 커브는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그래서 스트레치 미안합니다. 스쿼시 스트레치와 흡사하죠. 그래서 이것도 꽤 쓰거든요. 스쿼시 스트레치 애니메이션 할 때 이 테이퍼를 꽤 덮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커브를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필히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마디 없는, 세그먼트 없는 박스로 만들면 그래서 세그먼트를 제로가 아니고 1로 한 상태에서 테이프를 주면 이건 제가 지울 거라서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테이프를 줘서 어마운트 값은 똑같이 이렇게 먹어요. 똑같이 잘 먹는데 커브를 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기준목만 움직입니다. 세그먼트가 없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도 세그먼트를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더 만들어서 50에 50에 150. 이번에는 밴드, 테이프, 노이즈. 여기 있네요. 노이즈. 노이즈는 요거는 세그먼트들이 좀 있어야 돼요. 다. 랭스 한 5개, 와이드 5개, 하이 5개. 이거보다 원래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일단 좀 단단하게 많이 쪼개져야 돼요. 노이즈는. 노이즈의 시드 값을 올리면 시드 값을 적당하게 10. 그리고 밑에 스트레치 있죠. XYZ 스트레치. 요걸 요렇게 주시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X축, Y축, 뭐 Z축. Z축은 건드리지 말까요? X축과 Y축. 시드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혼자서 요동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세그먼트가 잘게 쪼개지면 잘게 쪼개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프랙탈 켜 보시면 이렇게 좀 깨져요. 이렇게 삐쭉삐쭉한 이러한 영상들이 이 세그먼트를 좀 많이 올리시면 더 올려볼까? 20개, 20개, 20개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게 많이 깨졌죠 지금. 그럼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이렇게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Y축도 조금 놔둬놓을까요? 시드 값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켜고 이제 얘는 노이즈는 먹어 있죠. 노이즈는 베이스트가 시드 값을 애니메이션 줘도 되고 지금 제가 먹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애니메이션. 여기 키가 먹어가 있거든요. 베이스가 지금 빨갛게 이렇게 나오죠. 애니메이트 노이즈를 켜주면 이러한 느낌의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노이즈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거 안 쓰고 나는 이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고 0에서 어떻게 켜고 가서 뭐 시드 값을 20 정도 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줬다. 요거만 줄까? 요걸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걸로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2개 섞어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브렉탈 꺼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치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쌍으로 잘 쓰는 거 한 개가 이제 우리 밴드, 그다음에 테이퍼, 노이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쌍으로 잘 쓰는 거 한 개가 뭐가 있죠? 50에 50에 150 일단 만들어 놓고 1에 1에 1 하고 나중에 바꿀게요. 누구냐면 트위스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테이프 밑으로 쭉 내려가면 트위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트위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꼬아야 되니까 하이 세그먼트만 10개 정도 될까요? 10개 해주시고 트위스트에서 앵글 값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꼬여요. 우리 스크루바처럼. 이렇게 변형도 시켜줄 수 있지만 이 앵글 값을 애니메이션을 걸어서 30, 90 하면 이런 식으로 꼬아줘. 여기가 세트거든요. 세트라기보다는 요렇게 응용을 좀 많이 해. 밴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테이퍼 애니메이션인데 테이퍼는 어마운트보다는 커브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커브를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뚱뚱하게 했다가 스트레치까지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했다가 뚱뚱하게 할 때는 이렇게 납작하게 됐죠? 그다음에 노이즈, 그다음에 트위스트. 요 놈들은 딱히 응용할 건 없는데 요거는 조금 응용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밴드 애니메이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더미 쪽 하고 그다음에 파라메타를 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밴드를 응용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카메라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